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가족방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수원FC. 제주는 시즌 초반 포백을 사용하다가 최근 3백 3, 5, 이 전술로 변화를 줬지만 빌드업 안정성과 전술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 조나탄이 전방에서 버텨주며 이성과의 연계를 만들지만 남태희와 이창민이 아무리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시도해도 전체 템포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김준하의 부상 공백은 공격 전개와 세컨드 볼 싸움 모두에 악영향을 주면서 팀의 안정감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시즌 초반부터 4-5-1 전형을 유지하며 조직력이 잘 다져져 있고 전술적 일관성이 돋보입니다. 사박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지며 세컨드 볼 확보에 강점을 보입니다. 안현범은 폭넓은 측면 돌파와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날카로운 크로스와 컷백으로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르안 역시 중원에서 빠른 볼 운반으로 전방과 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환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경기는 제주의 불안정한 빌드업과 수원FC의 일관된 포백 전술이 부딪히는 그림입니다. 제주는 후반 체력 부담 속에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초반부터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사박과 안현범의 전방 압박으로 흔들리는 제주의 3백을 직접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FC 안양 대 광주FC. 안양은 4-2-3-1 전술을 사용하며 중원 3인 구조로 점유와 템포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테우스는 전환 패스와 전진 패스로 템포를 빠르게 올리며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주고 못다는 제공권에 특화된 타깃 스트라이커로 에어리얼 듀얼과 노크다운을 통해 세컨드 볼을 만들어냅니다. 야구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풀백을 고립시켜 컷백과 인사이드 커팅으로 박스 점유를 늘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테우스의 직선 전개 후 야구의 폭발적 스피드 돌파, 이어 못다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루트는 파이널 서드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광주는 4-4-2 더블 피벗으로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중원 숫자에서 열세를 감수해야 합니다. 헤이스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좋지만 중원 지원이 늦어지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신창문은 볼 운반과 연결에 장점이 있지만 전환 국면에서 커버 범위가 넓어질 때 압박 해제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매치업은 중원 숫자 우위를 통한 점유율 싸움이 승부의 열쇠가 됩니다. 안양은 마테우스의 안정적인 첫 패스로 압박을 해제하고 못다의 제공권을 활용해 2차 가담 슈팅 기회를 꾸준히 만들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광주의 더블 피벗은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수적 열세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홈 2점을 가진 안양이 점유와 세컨드 볼 장악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그려집니다. 세 번째 경기 경남FC 대 안산그리너스. 경남은 시즌 초반부터 4-3-3 전형을 유지하며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공격 패턴을 완성해왔습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 카릴, 마세도, 박민서를 집중 배치하여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반대편에 위치한 브루노, 코스타에게 순간적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아이솔레이션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 방식은 농구의 아이솔레이션 전술과 유사하게 코스타가 상대 풀백과 1대1로 맞서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며 그가 가진 개인기와 돌파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경기에서 코스타는 이러한 장면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 직접 슈팅을 가져가거나 컷백으로 중앙의 마세도 박민서를 향해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결정적 장면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중원은 안정적입니다. 김현훈이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이우혁은 볼 운반과 중거리 슛 모두 위협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이우혁과 카릴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대 압박을 벗겨내며 빠른 템포를 유지합니다. 안산은 3-4-3을 구사하지만 측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라인을 올렸을 때 후방 커버가 느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페르소는 압박 시 강하지만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며 사라이바는 드리블 돌파는 좋지만 수비 전환에서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라파가 중앙에서 연계를 시도하나 상대의 중원 압박이 강하면 쉽게 고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은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오른쪽으로 상대를 끌어당긴 후 브루노 코스타의 왼쪽 단독 돌파로 수비를 흔드는 패턴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이 라인을 내리고 맞서더라도 코스타의 개인기와 중원에서의 빠른 전환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체력과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경남이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네 번째 경기 화성FC 대 부산 아이파크. 화성은 4-4-2를 기반으로 전방에서 알두리가 제공권과 연계를 책임지며 김병호가 측면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 공격의 활로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주전 센터백 연재민이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비 조직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연재민은 공중볼 장악력과 라인 컨트롤 모두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단순한 한자리의 결손이 아니라 후방 전체의 안정성을 크게 흔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화성은 세컨드 볼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센터백 조합이 새롭게 짜이면 빌드업 첫 단계가 무너져 중원 전진 패스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산은 3-4-3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이 강점입니다. 곤잘로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볼키핑으로 후방의 빌드업 시간을 확보하며 패시는 팍스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 작은 간격도 놓치지 않습니다. 사비에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뒤흔들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 추가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경기 흐름을 예상하면 부산은 초반부터 높은 라인으로 압박을 가하며 화성의 불안한 빌드업을 적극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재민의 부재로 공중전과 라인 유지가 약해진 화성은 부산의 빠른 측면 전환과 크로스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전방에서 공을 빼앗자마자 곧바로 패신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 수 있어 화성 수비가 체력적으로 지친 후반에는 실점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부산의 공세는 90분 내내 지속될 것이며 다득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김포FC 대 성남FC. 김포는 3-5-2 전술로 중원에서 숫자를 늘려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취약점이 자주 드러납니다. 윙백들의 공격 가담 후 폭기가 늦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공격에서는 조나탄 모야가 피지컬을 이용해 버티며 찬스를 만들지만 세컨드 볼 가담이 늦어 파이널 서드에서 연속된 슈팅을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성남은 4-4-2를 유지하며 전방 중원 측면의 균형을 완성한 팀입니다. 후이즈는 결정력과 순간 침투 모두 탁월하며 레안드로는 빠른 돌파와 컷인으로 김포의 좌우 측면을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아 성남이 단조로운 롱볼 대신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상대 압박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술적으로 김포는 중원 수적 우위를 노리겠지만 성남의 양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균형이 잘 잡혀있어 쉽게 공략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레안드로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장면은 김포의 수비 집중력 저하를 노리기에 충분합니다. 후이즈와 사무엘이 이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기 후반 김포의 체력이 떨어질 때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성남은 안정적 수비를 유지하며 역습과 세트피스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원정이지만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서울이랜드 대 인천 유나이티드. 서울이랜드는 3-5-2와 4-4-2를 유연하게 오가며 김도균 감독의 맞춤형 전술 운영이 돋보입니다. 허용주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에올레르는 볼 운반과 측면 돌파 모두에서 위협적입니다. 변경주는 세트피스에서 정확한 킥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며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빠른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상대 스타일에 맞춘 전술 변화를 통해 경기 중에도 라인과 전술을 자유롭게 조정하며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은 전통적인 4-4-2를 고수하지만 최근 무고사의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중볼 장악력과 결정력이 뛰어나지만 압박 회피 후 연계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중원에서도 전방 지원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상대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경기는 서울이랜드가 전술적으로 상대를 더 잘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에올레르가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 돌파할 때 인천 수비진이 대처하기 쉽지 않으며 허용준의 침투와 변경준의 세트피스가 인천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 후반 인천의 체력이 떨어지면 서울이랜드가 더욱 강하게 압박을 이어가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랑이 분석 최종 정리. 제주 대 수원, 수원승 언더. 안양 대 광주, 안양승 언더. 경남 대 안산, 경남승 오버. 화성 대 부산, 부산승 오버. 김포 대 성남, 성남승 오버. 서울 대 인천, 서울승 언더.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척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척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